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제약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정말 흥미로운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신약 개발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동물 실험이 있잖아요. 이게 거의 한 3기 만에 막을 내리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오가노이드라는 새로운 기술이 채우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토모큐브라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물 실험 시대가 왜 저물고 있는지, 또 오가노이드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리고 토모큐브의 기술이 이 새로운 판에서 어떻게 핵심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 스토리가 아니고요. 규제와 윤리,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면서 이 거대한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말 그대로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신약 개발할 때 동물 실험하는 게 무려 1938년에 미국 FDA에서 시작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의 87년간 이어진 뭐랄까 골든 룰이었던 거죠. 그렇죠.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관행이었던 거예요. 특히 실험용 쥐를 많이 썼는데요. 네, 쥐를 많이 쓰죠. 여기에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우선 수명이 짧으니까요. 수명이 짧아서. 네, 약물 투여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끝까지 추적하기가 아주 좋았고요. 또 번식력도 좋아서 비용도 적게 들었죠.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유전자를 변형하기도 쉬워서 특정 질병을 앓는 인간과 비슷한 모델을 일부러 만들 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건 인간하고 유전자가 80%에서 많게는 99%까지 유사하다는 점이었고요. 99%나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을 만한 대체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럴듯해요. 근데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동물과 사람은 결국 다르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사실이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유전자가 비슷하다고 해도 혈류 속도나 장기 크기 같은 물리적인 차이가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 분포, 대사, 배설되는 과정. 이건 전문 용어로 ADME라고 부르는데요. ADM이 네, 이 과정이 동물과 사람은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낳는다는 거군요. 맞아요. 보고서에 나온 통계가 그걸 딱 보여주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 보고 좀 놀랐어요. 이게 이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동물 실험을 통과한 신약 후보 물질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일상 시험으로 넘어갈 확률이 2003년에서 2014년까지는 10.4%였어요. 10.4%? 그런데 오히려 기술이 더 발전했을 법한 2011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이 수치가 6.5%로 뚝 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기술은 더 발전했는데 성공률은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이건 정말 이상한데요? 그렇죠. 보고서는 그 이유를 동물 실험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이라는 그 필터가 유망한 후보 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시간과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공 확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 끔찍한 실패 사례도 있었죠. 네, 그 TGN-141이라는 약물 사례가 언급됐더라고요. 네, 그게 동물 실험의 한계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TGN-141이라는 단일 클론 항체 신약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전임상 시험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어요. 안전성을 입증받은 거죠. 원숭이한테는 안전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이걸 사람에게 투여하자마자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요. 네, 온몸의 면역 체계가 폭주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참가자들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요. 동물에게는 전혀 없던 반응이 사람에게서는 나타난 거죠. 와, 정말 끔찍하네요. 결국 과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힌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거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목소리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도로 이어졌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정확합니다. 2022년에 미국 FDA가 FDA 현대화 법안 2.0,
즉 FDA 2.0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전환점이에요. 87년 만에 법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신약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인간 기반의 다른 시험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준 겁니다. 와,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는 아예 동물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FDMA 3.0 법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해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가 되는 거군요. 네,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동물 실험 대신 뭘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대안 기술들을 보고서에서는 신규 접근법, 영어로는 NAMS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오가노이드, 또 그중 하나인 거죠. 네, 오가노이드가 가장 대표적인 램스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줄기세포나 체세포를 3차원으로 배양해서 만든 말 그대로 미니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니 장기요? 네, 간, 폐, 뇌 같은 우리 몸의 장기를 실험실에서 아주 작게 구현해낸 거죠. 사람의 세포로 만든 미니 장기라니. 그럼 당연히 동물 대신 여기에다 약물 테스트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외에도 칩 위에 오가노이드를 올려서 실제 장기처럼 혈액이 흐르고 기능하게 만든 장기칩 기술도 있고요. 장기칩. 또 어떤 세포로든 분화시킬 수 있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 IAPC,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약물 반응을 예측하는 AI 기술도 이 램스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그냥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이미 실제 신약 개발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이 더 놀라운데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이게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사노피나 중국의 항서제약 같은 글로벌 제약사는 물론이고요. 국내 기업인 신라젠도 오가노이드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FDA에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동물 실험 데이터 없이요? 네, 동물 실험 데이터 없이요. 와, 정말 시대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로슈, 노바티스, 머크, 화이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의 모든 거대 제약사들이 이 오가노이드 기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거나 아예 관련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동물 실험이라는 낡은 세상이 가고 오가노이드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그럼 이 새로운 세상에는 새로운 도구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토모큐브가 등장하는 거죠. 완벽한 연결입니다. 오가노이드라는 새로운 실험 모델이 생겼는데 이걸 제대로 들여다볼 방법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렇죠. 토모큐브는 바로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관찰 도구, 즉 눈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홀로토모그래피 HT라는 독보적인 기술로 3D 현미경을 만들어요. 보고서에 기존 방식이랑 토모큐브 방식을 비교한 그림이 있던데 보면서 아하 했어요. 기존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기존에 살아있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려면요. 보통 형광물질로 염색을 해야 했습니다. 염색. 네, 그래야 세포의 특정 부분을 식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염색 과정 자체가 세포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요? 네, 일종의 독성 물질을 주입하는 셈이니까 세포가 손상되거나 심하면 죽어버리기도 하죠. 아니, 살아있는 세포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건데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세포를 죽일 수 있다니 이건 좀 모순적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세포가 약물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지를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특히 오가노이드처럼 두꺼운 3차원 덩어리는 속까지 들여다보기도 어려웠고요. 결국 얇게 잘라서 죽은 세포의 단면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마치 교통사고가 난 뒤에 부서진 차를 찍은 사진만 보는 거랑 똑같아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는. 그쵸. 그 과정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비유가 확실하네요. 그럼 토모큐브의 기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염색을 안 하고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비표지 기술이라고 불러요. 세포에 아무것도 칠하지 않는 거죠. 와, 대신 빛이 세포를 통과할 때 물질의 밀도에 따라서 약간씩 굴절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미세한 굴절률 차이를 컴퓨터로 분석해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와, 그럼 세포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그것도 3D 영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오가노이드에 신약을 투여했을 때 세포 내부의 소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지를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촬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큐멘터리처럼?
기존 방식이 사진이었다면 토모큐브의 기술은 3D 동영상을 제공하는 셈이죠. 이건 오가노이드 시대에 정말 최적화된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시대의 흐름과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기술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하는 거겠죠. 그렇죠. 보고서에서는 사업 전략이나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보고서는 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제품 라인업부터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아, 제품이 여러 개군요. 네, 연구 예산이 넉넉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는 최고 사양 모델인 HTX1 플러스를 주력으로 팔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은 국내나 아시아 연구 시장을 위해서는 가격을 낮춘 보급형 모델 HTX1 미니를 내놓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오, 시장에 맞춰서 전략을 잘 짰네요. 네, 심지어 앞으로는 더 두껍고 복잡한 샘플까지 측정할 수 있는 HTX1 Max라는 신제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해요. 제품 전략은 똑똑한 것 같은데 좋은 제품만 있다고 다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판매 방식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그게 또 중요한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중간 유통사를 통해서 팔았는데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 직접 법인을 세워서 직접 판매 체제로 바꾸고 있어요. 아, 직판으로? 네, 중간 마진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고객과의 소통도 더 원활해지고요. 그렇군요. 그럼 보고서에서 예측하는 구체적인 성장 수치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바탕으로 2025년에 약 13억 원 수준인 매출액이 2년 뒤인 2027년에는 46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460억 원이요? 3배 이상이네요. 네, 그리고 이르면 2026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와, 성장세가 상당하네요. 근데 보고서를 읽다가 좀 의외의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이 기술이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게 바로 토모큐브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자 뭐랄까 안정장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술의 본질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3차원 구조를 손상 없이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거든요. 아, 생각해보니 세포에만 쓸 이유는 없겠네요. 그렇죠. 이 기술이 요즘 반도체 후공정에서 아주 뜨거운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미세한 공정을 검사하거나 디스플레이의 불량을 잡아내는데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네, 실제로 최근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에 이 기술이 적용된 HT 모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와, 그러니까 바이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산업용 시장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하나 더 확보하게 되는 셈이죠.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과학적, 윤리적 한계 때문에 동물 실험의 시대는 저물고 그 자리를 인간 세포로 만든 오가노이드가 대체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토모큐브는 이 새로운 시대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3차원 세포를 손상 없이 들여다보는 눈이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제공하면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 거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하나의 기술이 어떻게 거대한 시장의 변화와 정확히 맞물려서 폭발적인 성장 기회를 잡게 되는지를 정말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사례예요. 동물 실험을 대체해야 한다는 규제의 변화, 오가노이드라는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걸 제대로 보고 싶다는 시장의 요구. 이 3박자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덮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오가노이드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언젠가 우리가 어떤 약을 먹기 전에 내 세포로 만든 미니 간, 미니 심장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수많은 약 중에서 나에게 부작용 없이 가장 잘 맞는 약을 미리 찾아내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개인 맞춤형 의료가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보고서는 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이 기술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건강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정말 혁명적인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